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드 직교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모드 직교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also 고널리티. 직교성이란 말은 굉장히 수학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죠? 예전에 뭐 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수학 이런 거 보면 직교한다 이러면은 이제 어떤 얘가 직선이 직각이다 그러면 두 기울기의 곱이 뭐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선형대 수학 이런 거 가면 퓨리에 해석이나 퓨리에 변화 이쪽 가면 삼각함수 관련돼서 또 직교성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올소고널리티에 대한 내용은 공학에서 굉장히 어떤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많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력학에서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이제 동력학 모드 직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 정리에서는 어떤 수식적인 전개보다 뭐 모드 직교성에서 수식적으로 막 전개하기보다는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예제 가지고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모드 직교성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거를 보고 요렇게 되는 형태가 직교한다는 의미구나 라는 거를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제 목표는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우리 동력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왜 배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구조 설계 같은 거 할 때 동력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내진 설계 같은 거 할 때 뭐 응답 스펙트럼 해석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응답 스펙트럼 해석 굉장히 중요하죠. 코드에서도 중요하고, 근데 그런 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자유도도 중요하고, 그쵸? 스펙트럼 자체가 뭘 통해서 나와요? 단자유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단자유도를 하다 보면 스펙트럼에서는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자유도 이거잖아요. 이거 질량 뭐 강성 있을 수 있고 뭐 감쇄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거. 그래서 왔다 갔다 단자유도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단자유도를 막 동력학 때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는 이런 건물을 다루지 않냐, 이런 단자유도가 아니지 않냐, 그죠? 이렇게 층수가 여러 개여서 다자유도 시스템을 다뤄야 되는데 그죠? 그냥 다자유도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모드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모드 해석, 다자유도를 해석하는 게 모드 해석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모드 해석은 단자유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자유도랑 또 뭐 있죠? 단자유도랑 어떤 모드 형상 이런 걸 의미하는 고유치 해석 이런 걸 이용하면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모드 해석이라고 하고, 모드 해석을 하면 다자유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다자유도에 대한 응답을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개념들이 이제 스펙트럼 해석까지 해서 우리 코드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모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중요한, 결국 동력학에서 다자유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의 가장 중요한 뒷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모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죠? 앞쪽에서는 뭐 스펙트럼 이런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스펙트럼을 이해하려면 사실 단자유도를 모르고선 할 수 없고, 우리가 뒤에서 다자유도를 해석할 때도 단자유도를 알아야만 다자유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모드 해석을 풀어낼 때, 이해할 때 엄청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라고요? 이 모드 직교성이라고요. 그쵸? 즉,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단자유도도 알아야 되고, 사실 선형대수나 이런 개념들도, 그죠? 뭐 트랜스포즈나 이런 것도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행렬에서
행렬에서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이게 트랜스포즈 되면 1, 2, 3, 4가 되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죠? 선형대수도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간혹 필요하고, 그죠? 근데 그거는 예제를 통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드 직교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다자유도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단자유도만 열심히 하고, 그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어떤 다자유도를 해석해야 된다. 근데 단자유도랑 단자유도를 통해서, 그죠? 플러스 어떤 모드 형상이나 이런 거를 해석하는 고유치 해석, 모드 형상, 뭐 주기 이런 거가 나오죠. 그쵸? 고유치 해석을 하면, 그래서 고유치 해석이란 거를 같이 우리가 싹 엮어보면 어떤 모드 해석이란 걸 통해서 다자유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즉 다자유도를 거꾸로 단자유도로 풀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라고요? 모드 직교성이라고요. 그래서 모드 직교성이 뭔지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보고, 사실 자세한 건, 이 모드 해석에 대한 건 제가 시리즈를 통해서 카페에 이제 연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해보면 대략 이런 거예요. 예제를 하나 보면 다자유도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면,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는 뭘 안다고 가정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다자유도에 대한 매트릭스,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질량 행렬, 강성 행렬을 구성할 수 있고, 그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치 해석. 고유치 해석도 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유튜브에도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를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왜냐면 그런 기본 밑바탕을 모르면 사실 단자유도나 이런 개념도 모르고 고유치도 모르고 하면 꼭 그 부분을 먼저 보셔야, 그죠? 이 모드 직교성만 알아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냥 직교성을 그냥, 물론 나중에 이제 거꾸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직교성이구나라고 하고 다시 앞에서 이런 다른 개념들을 조합해서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와서 볼 때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하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앞에 이런 개념들, 뭐 매트릭스도 잘 구성 못하고, 그죠? 질량 행렬 이런 거를 다 구성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면 모드 형상을 고유치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직교성만 알아가지고는 사실 쓰임새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며, 그래서 혹시나 그게 부족하면 꼭 앞에서, 그죠? 그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어떤 2층짜리, 그죠? 이 자유도, 즉 여기가 1층, U1, U2에 대한 게 있다. 그런 도가 있을 때 질량 행렬 밑에 이렇게 바를 하나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성되냐면 2M, 0, 0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대각행렬로 구성되고, 강성행렬은, 그죠? 어떻게 돼요? 3K, K, K, K로. 이거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이거? 그쵸? 강성행렬의 의미는 변형을 가하고 그 자유도로, 그죠? 딴 거는 0이고 그 자유도로만 변형을 1 가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쵸? 발생하는 힘, 그죠? F 이꼴 KX라고 하면, X가 1이라고 하면 변형 1을 가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요 K가 되죠. 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1방향 자유도 1로 딱 힘 작용하면, 그죠? 위에가 K고 밑에가 K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1을 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K, 2K니까 3K 되고, 그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안 달러야 되니까 0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유도에다가 줬을 때는 2번 자유도에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얘가 위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은 관련된 부분 일단 안다는 가정하니까 어쨌건 강성행렬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있고 그죠? 또 알아야 될 거 뭐예요? 모드 형상 어떻게 구해요? 모드 형상은 고유치 해석, 동력하게 고유치 해석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샥 해서 어떤 고유 벡터 했을 때 0이 나온다. 이게 고유치 해석에서 동력학 고유치 해석 부분 정리한 걸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렇게 해서 구한다.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요 모드 형상, 고유 벡터, 모드 형상, 고유 벡터,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고유값, 고유 벡터. 이 녀석은 우리 아는 애들,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쵸? 그렇게 계산해보면 모드 형상이란 게 나오고 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모드 형상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모드 형상이죠? 고유 벡터는 풀어보면 1, 2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1분의 2, 2분의 1, 1. 즉 이거는 모드 벡터는 정규화라는 걸 합니다. 그죠?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고 이 형상은 어떤 b로서 나타낸다고요. b 2분의 1, 1. 이게 사실 이렇게 놓고 모드 형상 뭐 여기 1, 2라고 해도 안 틀렸다고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요 1층을 1로 정규화했구나라고 바라보면 되지. 그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b로서 나타난다. 제가 그냥 이렇게 결과만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은 고유치 해석 이런 부분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 책 같은 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모드 직교성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시면 꼭 반드시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즉 파이 1은 이렇게 된다고요. 첫 번째 모드의 모드 형상은 이렇게 된다. 고유치 해석을 하면 이런 게 나온다. 두 번째는 샥 이런 형상이 나온다.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모드 형상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이다. 그죠? 왜냐면 여기부터 쓰니까 그죠? 1층부터 이렇게 된다고요. 즉 지붕층 제2층을 1로 정규화해서 우리는 그냥 나타낸 것뿐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모드 직결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수식적인 것도 그 증명하는 것도 추후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 녀석을 해서 이 녀석은 남기고 싶은데 해보면 다시 이렇게 되고 2분의 1, 1 해서 파이1은 샥 해서 2분의 1, 1이라고 적고 그쵸? 샥 해서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고 2는 마이너스 1, 1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모드 직교성이 뭐냐면 질량에 대해서 질량 행렬을 가운데에 두고 첫 번째 모드의 트랜스포즈와 왜냐면 그래야 행렬 연산이 돼서 트랜스포즈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늘 생각해보면 즉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유 벡터를 어떤 질량 행렬하고 두 번째 고유 벡터랑 엮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1이죠. 그 다음에 2m 00 m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2분의 1 1이다.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를 하면 샥 해보면 일단 그쵸? 얘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면 1 곱하기 2죠? 그러면 m 나오고, 그쵸? m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쵸? 행렬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m 플러스 m이니까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0이 나오죠? 그죠? 즉 어떤 서로 다른 고유 벡터를 어떤 질량 행렬을 매개로 해서 연산해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0이 나온다고요. 여기. 그러면 이 녀석을 d가 똑같은 거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걸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1이 되니까 m은 똑같을 거고 2분의 1에 1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m에 플러스 m이니까 2분의 3m이 되죠. 즉 뭐가 안 돼요? 0이 아니죠? 그쵸? 오케이, 그렇다. 다른 모드를 서로 질량 행렬을 가운데 두고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0이 나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강성 행렬을 그럼 이렇게 두고 한번 연산해보자 하면 똑같이 2분의 1 3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k 또 마이너스 1 1이죠. 해보면 2분의 3 마이너스 k니까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2분의 k니까 2분의 k죠.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역시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죠? 0이 됩니다. 즉 마찬가지 당연히 이 녀석을 똑같이 k를 매개로 해서 똑같은 거를 해버리면 1의 트랜스포즈 k의 모두 1차 모드에 대해서 하면 당연히 얘도 2분의 1일 테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하면 4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그쵸? 그러면 4분의 3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0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리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알아요? 행렬도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다자요도에 고위치 해석도 할 수 있어서 내가 모드 형상을 딱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중앙에 뭐예요?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내가 나의 고유치 즉 모드 형상으로 각각의 모드 서로 다른 모드 어떻다고요? 어떤 모드? 서로 다른 모드 서로 다른 고유치 1차, 2차 그쵸? 실제로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얘는 자유도가 두 개니까 얘도 1차, 2차 서로 다른 모드 간에 을 매개로 연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2를 했더니 얘도 0이요 K도 강성도 뭐라고요? 0이 나왔다고요. 어떤? 서로 다른 모드로 해봤더니 0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그게 뭐예요? 이 0이 나와 서로 다른 모드 간에 0이 나온다는 거. 이게 뭐라고요? 얼서웨러티 모드 직교성이라고요. 이게 뭐의 열쇠가 된다고요? 모드 해석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서로 다른 모드 내가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모드 형상, 변형 형상, 모드 형상을 알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질량 행렬이나 강성 행렬을 매개로 해보면 몇이 된다? 0이 되는구나. 이거를 동력학에서의 모드 직교성이라고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1차 모드 만약에 3층짜리다 그랬을 때 1차 모드랑 3차 모드 또는 2차 모드랑 3차 모드를 질량 행렬을 또는 강성 행렬을 매개로 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나오는구나. 그쵸?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요게 뭐라고요? 모두 직교성이다 라는 감만 알고 계시라고요. 이런 게 곱해서 서로 다른 모드를 연관시키면 0이 되는 게 모두 직교성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일단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디서 만나요? 나중에 이제 모드 해석 하러 갈 때, 그쵸? 모드 해석을 단자유도랑 지금 하고 있는 직교성이랑 고유체 해석이랑 해서, 그죠? 다자유도를 풀 수 있는 거를 그때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때 모드 직교성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강조했던 거구나 라는 거를, 그 희열을 그때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의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